네, 안녕하세요. 시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운의 말없는 청산이요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 작품이에요. 어, 자연친화 너무 많죠. 이 시조에도 많고 가사에도 많은데 말하는 방식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문학적인 형상화 기법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아예 자연친화,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난 자연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갈 거야 하는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작가들이 독창적인 자기만의 어떤 기법으로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작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말없는 청산이요, 태엽쓴 유수로다. 자, 사음보 끊어 읽었습니다. 세 줄이고 사음보다 그러면 갈래모다. 이젠 아시죠? 시조입니다. 시조 중에서도 뭐 평시조, 같은 말모 단시조 알고 계실 겁니다. 말없은 청산이요, 대없은 유수로다. 값없은 청풍이요, 님자없은 명월이라. 여러분 읽어봤더니 어때요? 문장 구조가 비슷해. 그래서 구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 얘도 대응해. 얘도. 그러니까 얘 말없은, 태없은, 값없은, 임자없은이 다 대응하고 있고 정산, 유수, 청풍, 명월이 다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너무 당연히 표현법 뭐가 쓰였다? 대구법이 쓰였다. 다른 말로 하면 문장 구조 어떻다? 비슷하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애들이 2개 이상 나열이 돼. 비슷한 속성,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이 모두 다 자연이면서 동시에 뭐가 하나씩 없는 아이들이잖아. 비슷한 속성을 가진 아이들이 나열이 된다 그러면 사용되는 표현법은 열거법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요 이렇게 반복됐네. 그죠? 또 없은 이렇게 반복됐네. 그러면 동일 시어의 반복도 괜찮습니다. 연결 어미의 반복. 연결 어미는 뭐? 이유가 연결 어미죠. 그죠? 연결 어미의 반복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법들을 통해서 자연에는 뭐가 하나씩 없어 라는 이야기를 했네. 그게 초장과 중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났다? 상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화자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 아, 자연을 바라보고 있어. 자연의 뭐를 생각하는 거야? 말, 형태, 말, 태, 값, 주인이 없는 그런 자연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구나. 이게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조금 우리 배경 지식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자연은 인간 세상 말고 사람 말고 자연은 우리 문화관에서 그려지는 자연은 99.9% 플러스 마이너스 네 플러스예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없는 애들, 이 없는 애들, 다시 말해 말, 형태, 값, 주인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아,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야. 그 논리 구조상.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말, 그 다음 뭔가 틀, 형태라는 건 틀이잖아? 값, 돈, 주인, 소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간 세상에 있는 것들이더라.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막 욕망에 가득 차서 막 돈 내 거야, 막 주인, 막 내가 소유야,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막 불평불만하거나 막 싸우는 막 말이 많은 거, 말이 많을 때 언제나 그냥 사단이 나잖아. 그럼 말, 또 막 틀 딱 지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막 잘라내고 없애고 막 이런 아주 엄격한 도식, 틀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이 갖고 있는 속성인데 이게 자연에는 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형태 값 주의는 마이너스 세속적 욕망과 관련된 단어들이고 그것이 없는 자연에 대해서 이 화자가 생각하고 있구나 상황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연이 너무 좋아 보였어.
그 자연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종장으로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이 가운데 이가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초장과 중장 다 묶는 거야. 이 중에 나는 뭐가 없어? 아니 나도 뭐가 하나 없어야 끼잖아. 내가 끼려면 나도 뭐 하나 없어야지. 나는 뭐가 없어? 병이 없어. 그럼 병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몸 플러스 앞에 있는 자연물과 대응, 관계, 동질성, 유사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종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가 없어? 병이 없어. 그러니 나도 자연과 함께 분별 없이, 자, 분별 없이가 여러분 별표 3개의 의미 중요하죠? 분별의 별이 여러분 구별한다라는 뜻이거든. 분은 나누는 거고. 나눠놓고 구별해놓고 하는 거 없이. 그거 하지 않고. 다시 말해, 구별되지 않고 섞여서 늙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겁니다. 됐죠? 분별 없이 의미 잘 해석하십니다. 구별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무엇과 무엇이 구별되지 않고 섞였어? 여러분, 자연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고 섞였잖아.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선생님 뭐라고 정리한 거예요? 자연과 내가 하나다라는 물화일체라는 한자 성어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물화일체의 맥락에 뭐가 있는지는 선생님이 이 앞에서 영상을 찍어줘.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이연보의 어부단가에서도 배웠어요. 물화일체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앞에 영상들을 좀 참조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화일체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5개 체크하시고요. 자연 친화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나오면 이건 물화일체로 해석해야 돼 라는 것을 잘 잡고 계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물화일체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면서 시가 마무리됐어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식으로 좀 정리해봐라, 종장을. 그러면 난 병이 없으니까 뭐 하나씩 없는 자연과 함께 분별 없이 늙어갈 거야. 늙어가기를 소망하는 태도가 드러났다라는 거고, 우린 이런 태도를 탈속적이고 달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탈속적이라는 건 속세를 벗어남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어떤 점에서 속세를 벗어난 거 알 수 있어? 여러분, 속세를 의미하는 말, 태, 갑, 임자, 병, 이게 모두 다 없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거지. 그래서 속세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달관이라는 것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둔 태도. 다시 달관이 뭐라고 여러분 필기하십니다. 달관했다라는 건 인간의 모든 문제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문제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는 태도. 연연해 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달관이라고 말해. 학생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나는 성적에 달관했어. 난 점수에 연연해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뭔가 성적표라는 거, 점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문제잖아. 그런데 이걸 난 달관했어. 그러면 난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것과 거리를 둔 채 그 전혀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내가 점수가 꼴찌가 나왔다고 해서 힘들 필요도 없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야. 그게 달관의 뜻이에요. 그 선생님 달관 다시 정리. 뭐라 그랬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본질적 문제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서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왜 달관적이야? 나는 자연과 하나야. 근데 자연에는 세속적인 어떤 인간이 본질적인 문제 상황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나도 또한 자연과 마찬가지니까 나도 또한 그 모든 세속적인 문제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관적인 태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가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늙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질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늙음이라는 것 자체 뭐야?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 늙음의 문제를
여기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 맥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나는 이미 뭐와 하나가 됐어? 자연과 하나가 됐어. 그래서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욕망의 문제, 뭐 말, 태, 갑, 주인과 관련된, 병과 관련된 이런 문제 나 다 벗어났단 말이지. 그러니 늙음 또한 이거 본질적인 나에게 문제거리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 늙어가. 늙어가는데 이 늙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이 늙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3번 별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늙음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늙음, 죽음은 마이너스의 맥락인데 이런 맥락, 이런 자연 친화의 맥락 안에서는요. 플러스의 의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맥락을 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문학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늙음은 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의 늙음은 어떤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정리가 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연의 섭리라는 게 뭐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어때? 태어나, 성장해, 그리고 소멸해. 그리고 다른 어떤 생명의 자양분이 되었다가 다시 또 생겨나. 이게 순환하는 게 자연의 섭리야. 그러니 나 또한 늙는 게 어때? 그냥 당연해. 이건 불행한 게 아니야. 자연의 섭리가 그냥 그러니까 나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도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늙음이라는 거야.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이니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어요.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물화일체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문장들이 나오면 물화일체로 해석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다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상 확인하면서 물화일체 관련 맥락들은 진짜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가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말, 태, 갑, 임자. 어떤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가질까? 선생님 정리해놨어. 말, 불평, 불만. 논쟁, 싸우는 거지, 말다툼. 태, 고정적이고 도식적인 틀. 그래서 이 틀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 거. 갑, 물질, 돈 계산하고 이러는 거. 임자, 소유, 물질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병, 또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여기 분별하는 것도 세속적으로 계산하고 이해타산. 이해타산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태도지. 이게 분별이란 말이야. 분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 근데 그거 다 없어야 돼. 그거 다 없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없는 것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분별 없이 다시 체크. 분별 없이는요.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근심이 없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5번에 있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나한테 걱정이 있을 게 없지. 근심 없이, 걱정 없이로 분별 없이를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 해석도 있다는 거 별표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됐죠? 그리고 운율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법. 자, 운율은요. 자, 몰랐던 친구들 있다면 한 번 더 다시 기억해. 반복을 통해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의 운율, 시의 운율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반복을 만들어내는 표현법들은 모두 다 운율을 만들 수 있어. 다시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표현법들은 다 뭘 만들 수 있다? 운율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쓰였어? 대구. 반복법 쓰였잖아. 우리 아까 확인했죠? 대구도 뭐야?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니까 역시 운율을 만든다. 자, 머릿속으로 기억하자. 운율을 만드는 표현법에 두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무엇과 무엇, 대구법과 반복법이 있다까지도 여러분 문학의 개념에서는 중요해요.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별표. 자, 여기까지가 말없는 청산이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연 친화 작품이고 물화일체 작품인데 여기에도 역시 우리 고전 시가 또는 문학을 독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정리해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